안녕하세요. 명순 교수의 캠라이프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새집증후군입니다. 새집증후군은 우리가 굉장히 생활 가운데서 많이 듣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조금 오해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새집증후군을 우리가 방지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집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얘기하면 Sick Building Syndrome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SBS라고 하고 Sick House Syndrome이라고도 하는데 영어하고는 완전히 반대죠.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병든 어떤 건물에 의해서 나타난 신드롬이라는 증후군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논문들도 찾아봤어요. 우리나라에서 발행한 논문들도 찾아봤더니 영어로는 sick building syndrome이라 해놓고 우리말로는 새집증후군으로 했어요. 사실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그 연구하는 그 학자분들께서는 좀 언어 이 용어에 대한 수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마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새집에 이렇게 들어갈 때 냄새들이 많이 나니까 그걸 바로 그냥 우리가 새집증후군이라 한 것 같은데 이 새집증후군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습니다. 그 집이나 사무실 같은 데서 건물 환경으로 인해 가지고 나타나는 여러 가지 병적 현상들인데 그것이 보통 이제 눈이 따갑다든지 또 목이 따갑다든지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나타난다든지 또 괜히 뭐 피곤하고 그 다음에 무기력감이 또 있는다든지 피부가 또 건조하고 가렵다든지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이걸 이제 새집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제 그 증상들은 일에 대한 스트레스라든지 또 일의 그 강도에 따라서 이런 것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은 이런 건물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또는 거주하고 있는 그 건물 내에서의 화학 물질에 의한 노출에 의해 가지고도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새집증후군의 원인을 살펴보면은 실내 공기질과 관계된다는 거죠. 주로 이제 VOC인데 이거는 이제 휘발성 유기화합물인데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원인은 주로 이제 부적절한 환기 때문에 나타난다는 거죠. 환기를 잘 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호흡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사람들이 여러 모이신 곳은 답답하잖아요. 그거는 뭐냐면은 거기에 내뱉는 호흡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그 물질들이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마시기 때문에 이제 답답하니까 그러는데 이게 부적절한 환기 때문에 나타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실내에서 오는 그 화학 오염물질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이제 카펫이라든지 또 뭐 마룻바닥이라든지 가구라든지 또 흡연하는 분들 요즘은 이제 실내에서 흡연하는 경우들은 거의 없을 텐데 우리나라에서는 흡연 또는 이제 건축 자재 등에서 우리가 이제 그 뭐 책상이라든지 또는 의자 또 뭐 옷장이라든지 뭐 그리고 벽지 이런 건축 자재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오염물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오는 오염물질 중에는 이런 자동차 배기가스라든지 건물들에서 내뿜는 그런 배기가스에 의해 가지고 오염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생물학적 오염물질로서 이 그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등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이제 그 습기하고 공기하고 이렇게 머물러 있는 그런 덕트라든지 환기팬에서는 이런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가 많이 자라고 있는데 이것들에 의해 가지고 이것들은 이제 자주 이제 적절하게 이제 배기라든지 환기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 이런 새집증후군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새집증후군에서 가장 많이 이제 그 포함되어 있는 화학 물질이 어떤 거냐? 이걸 이제 총칭해 가지고 VOC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Volatile Organic Compound 해가지고 휘발성 유기화합물인데 이거는 굉장히 휘발성이 있다는 거죠. 공중에 잘 떠돌아다니는 그런 물질들인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새집증후군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포말데하이드라고 하는 거예요. 구조는 이와 같습니다. 얘는 이제 이 포말데하이드는 광화목이라든지 합판이라든지 뭐 가구라든지 판넬, 마루 이런데 이 포말데하이드를 방부제로서 또 기타 원료로서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또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있는데 이 아세트알데하이드도 폴리에스터 그 수지나 또 염료 같은 것의 원료로 이렇게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페놀류가 있는데 이 페놀은 이제 비닐 장판이라든지 벽지에 이렇게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플라스틱 파이프나 재련제에는 이런 스타이렌이 사용이 되고, 그리고 이제 각 뭐 가구라든지 뭐 여러 뭐 바닥재 이런 데에는 접착제들이 또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염화 메틸렌 클로라이드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되고, 그리고 이제 글라이콜 이서라고 하는 것이 사용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코팅제나 세척제, 그 다음에 용제라 해서 이제 뭐 이런 그 페인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녹이는 데 사용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BTEX, 이건 이제 가장 그 휘발성 물질 중에서 일반적인 건데,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이것을 BTEX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 첫 자를 따 가져와서 BTEX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뭐 건축자재 그 제조 과정에서 용매로 사용된다든지, 에틸벤젠 같은 경우는 뭐 잉크나 염료의 용매, 그래서 우리 그 실내에서 프린트도 있잖아요. 그리고 복사기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도 화학 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총칭해 가지고 VOC라고 하는데, 이것들이 이제 의해 가지고 세집증후군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집증후군의 원인을 다시 한번 보면은 뭐 새로운 카펫이라든지 페인트, 그리고 또 실내에서 우리가 이제 그 가정에서 음식을 해 먹잖아요. 그러면은 음식을 해 먹는데 그것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거기서 나타나는 이제 냄비 같은 거라든지 후라이팬이 있으면은 그게 이제 요즘은 잘 만들어 가지고 달라붙지가 않잖아, 음식을 조리하더라도. 그런데 그게 이제 테프론 코팅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가열을 시켜주게 되면은 거기에서 뭐 과불화물이라 해서 PFOA라고 하는 물질이 거기서 이게 휘발이 돼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정에서 드라이 클리닝들을 많이 하는데, 드라이 클리닝 하면은 해가지고 오면은 그게 이제 비닐로 보통 쌓여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냄새를 한번 열어보면 냄새가 많이 납니다. 거기에는 이제 이 사염화 에틸렌이라고, 퍼클렌이라고 우리가 하는 건데, 그런 염소 물질로서 그것을 세척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도 하나의 냄새. 우리 뭐 결혼한 딸 같은 경우는 이 냄새를 굉장히 맡기를 힘들어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 드라이 클리닝에 사용되는 것들. 그 다음에 가정용 세척제라든지 소독. 그 다음에 유리세정제, 공기청정제, 뭐 가구 스프레이, 가구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닦고 그럴 때 사용하는 스프레이, 이런 것들에 주로 이제 염소 탈색제라든지 소독제들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들에 의해 가지고 나타나는 냄새도 이 세집증후군에 하나의 영향을 미치는 물질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예에 사용되는 페인트라든지 접착제, 마커 뭐 이런 것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뭐 간접 흡연에 의한 세집증후군도 있죠. 이런 여러 가지의 그 소스들이 이 세집증후군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뭐 굉장히 많네요. 그리고 이제 가스레인지에서 나타나는, 우리가 이제 프로판 가스를 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일산화탄소라든지 이산화질소, 포말데하이드, 이게 이제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면 좀 더 이런 것들이 많이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가구에서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복사기나 프린트, 사무기기에서도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되는 뭐 손소독제라든지, 그 다음에 곰팡이 제거제, 뭐 검댕이, 방향제,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실은 그 세집증후군에 그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세집증후군을 우리가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잘 우리가 그 환기를 시켜줘야 돼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전에 이제 뭐 들은 바로는
아주 부잣집 사람들은, 돈 있고 그런 분들은 새 집으로, 새 집 아파트 같은데 이렇게 입주를 하려고 하면은 급하게 빨리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한 6개월 정도는 묵어둔대요. 왜 그러냐면 계속해서 난방이나 이런 걸 통해서 또 환기도 시키고 해가지고 이런 냄새들을 전부 다 없애고 간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베이크아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내 온도를 높여가지고 유해 화학 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에 이제 새집 증후군이 되는 그런 물질들이 다 빠져나간 다음에 입주를 한다는 거죠. 그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은 이런 방법으로 보통 합니다. 뭐 여러분들도 이제 새 집에 이렇게 들어갈 때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좋은데요. 외부와 통하고 있는 창문하고 문을 다 완전히 처음에는 닫아요. 왜 그러냐면 온도를 올려야 되니까, 온도를 올려서 그걸 다 베이크아웃 시켜야 되니까. 그런 다음에 수납 가구의 문이라든지 또는 서랍장의 문, 뭐 북박이에 있는 문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열어 제낍니다. 그리고 이제 서랍들을 또 다 연다는 거죠. 그리고 또 표면 보양지로 이렇게 그 비닐들이 이렇게 씌워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도 전부 다 벗겨냅니다. 벗겨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실내 온도를 한 35도에서 40도 정도로 얘를 가열을 해줘요. 온도를 높여준 다음에 하루 한 10시간 정도를 계속해서 불을 떼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온도가 높으니까 걔네들이 흡착돼 있던 이 휘발성 유기 물질들이 탈착이 이루어집니다. 밖으로 빠져나와요. 그런 다음에 이제 창문하고 문을 열어서 한두 시간 정도 환기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통 한 5회 정도 하면은 웬만큼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10시간씩 이렇게 하니까 보통 한 4, 5일 정도는 해주면은 이제 어느 정도 베이크아웃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정도로 시간이 안 될 때는 35도씨에서 한 40도로 해가지고 3일 정도로 얘네들을 계속해서 가열을 해준다는 거죠. 10시간만 가열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런 다음에 한 5, 6시간 정도 이렇게 환기를 해주면 좀 시간은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베이크아웃을 시킬 때는 사실 베이크아웃에서 나오는 그 화학 물질들이 실내에 있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은 무거운 것들은 바닥에 가라앉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이크아웃 하는 동안에는 임산부라든지 노약자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밖으로 빠져나가야 돼요. 밖으로 피신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베이크아웃을 완료한 후에도 조금씩 이게 한꺼번에 빠져나오지 않으니까 베이크아웃을 시켰다 하더라도 조금씩 빠져나오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것을 환기를 시켜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환기를 시켜줄 때는 보통 이런 또 영유아의 경우에는 그 바닥에 잠을 재우는 것이 보통 안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침대에 재우는 것이 좋다는 거죠. 이런 베이크아웃 하고 나서도. 왜 그러냐면은 그 일산화탄소, CO 같은 경우는 무거워요, 공기보다. 그래가지고, 바닥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연탄가스 중독이 일어날 때 보면은 연탄가스가 보통 그 예전 우리 방 구조인 구들장에서 이렇게 바닥에서 올라와요. 틈 사이로. 그러면서 바닥에서 침대가 아니고 그냥 보통 뭐 바닥에다가 이불 요 깔고 잤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무거우니까 위로 안 올라가고 이 일산화탄소가 바닥에 그대로 가라앉아 있습니다. 빠져나와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걸 들이마셔가지고 그 가스 중독이 된다는 거죠. 그와 같이 이런 이제 영유아들은 바닥에 굉장히 노약, 그러니까 그 면역력이 없는 이런 이제 노약자라든지 영유아들은 바닥에 잠을 자는 것이 좋지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환기를 시킬 때는 현관문까지 이것을 열어주는 것이 좋아요. 보통 창문들은 보면은 좀 위쪽에 이렇게 달려져 있잖아요. 그 벽면에서 한 중간 이상으로 달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거운 공기들은 바닥에 가라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현관문을 열어가지고 그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또, 이렇게 강제로 이렇게 배기를 시켜주는 환풍기라든지 선풍기, 또 서큘레이터 같은 것도 많이 사용하죠.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강제 배기를 시켜서 환기를 시켜주는 것도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집에서 나타내주는 이제 새집증후군의 그 원인들. 그래서 보면은 유기화학 물질뿐만이 아니고 이런 데는 여기에 이제 그 파이프에서는 여기는 전체 이제 집에서 우리가 이제 오염 물질을 접할 수 있는 그 가능성 있는 것들을 이렇게 적어 놓은 건데요. 여기에 뭐 알레르기가 나타나는 것들, 그 다음에 포말데하이드, VOC, 라돈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납 같은 것도 나타날 수 있고 성면, 요즘은 성면은 거의 사용하지 않죠. 이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오염 물질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정에서 이제 이런 환기도 시켜주고 그러면서 이제 공기를 깨끗하게 해주면서 새집증후군을 없애주는데 또 공기를 정화시켜주는 이런 식물들을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좋아요. 저도 이제 그 학교 연구실에 보면은 이런 나무들이 그래도 좀 몇 개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교수님들이 제 방에 이렇게 놀러 와가지고는 방이 굉장히 조금 상쾌하다고 그래요. 다른 방에 비해서. 그건 아마 이런 그 식물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식물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그 사무실이라든지 실내에 이렇게 두면은 공기 정화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릴 것이 세차 냄새인데요.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은데 집에서 세차를 이렇게 사면은 세차 냄새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킁킁킁 맞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세차에 이렇게 비닐 같은 게 이렇게 보호제로 이렇게 씌워져 있잖아요. 그걸 뜯지 않고 그대로 다니는 분들도 계세요. 그건 빨리 뜯어야 됩니다. 빨리 뜯어내서 냄새를 전부 다 빨리 없애야 돼요. 그것도 뭐냐면 새집증후군에서 나타나는 세차증후군에서 나타내주는 화학 물질들입니다. 그러니까 즉 자동차 내에 있는 그 내장재에 사용되는 접착제라든지 실러, 그다음에 뭐 대시보드 각 여러 부분에 이런 접착제들이 한 50여 가지의 VOC, 휘발성 유기화학 물질들이 사용이 된다는데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방출이 되니까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차를 세차일 경우에는 비닐을 걷어내 가지고 그리고 실내 온도를 높여줘 가지고 베이크아웃을 시켜야 됩니다. 그 외에 이제 뭐 VOC뿐만이 아니고 가소제라든지 브로만, 난연제라고 하는 것은 불났을 때 이렇게 빨리 불이 붙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것들인데 그러한 것이 이제 이런 그 의자 같은 데 사용이 되고 그러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PVC라든지 약간의 중금속 이러한 것들도 차에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 세차 증후군 말이 좀 이상하긴 하네요. 세차 증후군도 없애기 위해서는 새집 증후군과 마찬가지로 빨리 베이크아웃을 시켜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오늘 이상으로 그 새집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